여러분, 이 말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20년 넘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워온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우리 기업들 돈은 잘 버는데 이상하게 주식값만 세계에서 제일 싸게 후려쳐지는 그 서러운 병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좀 고치나, 우리 증시도 이제 대접 좀 받나, 다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보다 10배는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SK하이닉스가 15%가 빠졌어요. 하루예요, 하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도 이 정도로는 안 떨어져요. 일본의 후쿠시마급 대지진이 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중국 원전이 하나 터져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일도 없는 이 평범한 월요일에 우리 증시만 천재지변 수준으로 무너졌어요.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20년 전 그 최악의 투기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경고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스 켜면 다들 그래요. 중동전쟁 때문이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진짜 이유를 모르시면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당하십니다. 여러분, 소중한 노후 자산이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내 주식만 8%씩 빠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보다 더 위험한 갈림길인지 그 구조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시장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어디서 이 영상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락장 얼마나 놀라셨어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나마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소재라고는 딱 하나, 중동전쟁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란이 상선 때리고,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 폭격하고, 이란이 미군 기지 때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늘 있던 줄다리기예요. 협상 앞두고 벌이는 고지전, 마지막 힘겨루기 같은 거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겠다고 나왔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기름이 지나다니는 딱 하나뿐인 동네 골목길이에요. 이 좁은 골목이 막히면 온 동네 기름값이 다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폭격 범위를 더 넓혔고 판이 다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 오르고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 일본 금리도 튀고. 이건 인정해야 돼요. 좋은 뉴스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뉴스로 일본 증시가 얼마나 빠졌을까요? 한 2%예요. 대만은요? 장중엔 오히려 오르기도 했어요. 전 세계가 이 뉴스로 받은 충격이 잘해야 1%, 2%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거의 9% 가까이 빠졌어요. 자, 여기서 딱 걸리시죠? 똑같은 뉴스인데 왜 우리만 4배, 5배로 두들겨 맞아요? 이건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장 안에 우리만 가진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불러오는 진짜 범인이에요. 자, 이제 그 진짜 범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다 풀립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요. 볼링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맨 앞에 세워진 1번 핀, 그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넘어져도 뒤에 있는 2번, 3번 핀이 같이 우르르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요즘 다들 ETF 사시잖아요. 이 ETF라는 게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건데 그 바구니 안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제일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넘어지면 ETF가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요. 그 마이너스를 맞추려고 바구니 안에 있는 멀쩡한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팔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삼성은 올라가고 싶어도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발목을 붙잡혀요. 하이닉스가 가고 싶어도 삼성이 주저앉으면 또 발목이 잡혀요. 옆으로 기어가는 게 두 마리를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서로 못 도망가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까진 그래도 봐주만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2 레버리지라는 증폭기가 딱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1% 빠질 걸 2%로 뻥튀기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1번 핀이 넘어지면 2번, 3번이 넘어지고 그게 다시 4, 5, 6, 7, 8로 번져요. 의외의 제곱으로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밥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밥솥은 밥을 딱 적당히 익히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압력줄을 2배로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을 조금만 세게 떼도 솥이 2배로 부풀다가 결국엔 뚜껑이 확 날아가 버려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 꼴이에요. 작은 불씨 하나에 소뚜껑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1%짜리 작은 충격이었는데 저 끝에 가서는 8%가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대폭락. 이거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곱하기 밥솥이요. 놀랍게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시장엔 없던 물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위험한 밥솥을 시장 한복판에 갖다 놓은 걸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지금부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런 현상이요, 딱 한두 달 전만 해도 없었어요. 지난 1년간 어떤 경제방송을 틀어도 어떤 전문가가 나와도 다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우리 기업 잘한다, 실적 좋다, 이제 대접받는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방송이 똑같은 걱정을 해요. 레버리지 이거 잘못됐다. 하루에 8% 뜨고 내리는 이 변동성은 코인판보다 심하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시장이 이렇게 확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을 쭉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 1,800조 넘는 회사들, 정작 거래량이 없어요. 다들 뭘로 거래하고 있냐면 전부 레버리지 ETF예요. 상위 10등 안이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한가 갈 만한 진짜 호재예요.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봐줘요. 좋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가격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시장이 거의 식물 상태에 들어간 거죠.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엔비디아도 파생 상품 있죠? 있는데 전체 시총에서 그런 레버리지로 거래되는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본체는 끄떡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주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다 레버리지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통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 그 큰 몸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잖아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몸통이 레버리지라는 작은 꼬리지에 휘둘려서 온종일 휘청대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단한 기업들이 말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딱 2천만 원 가진 젊은 투자자가 하이닉스를 사요. 원래 같으면 열 몇 주밖에 못 사요. 그런데 곱하기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사실상 20억짜리 큰 손처럼 시장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선 2천만 원짜리 김철수 씨가 갑자기 2억, 5억짜리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접근이 너무 쉬워졌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동안은 큰 세력이나 큰 돈 가진 사람들만 시장을 좌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이닉스 10주밖에 못 사던 분들이 레버리지 하나로 수백 주를 든 큰 손처럼 시장을 흔들어대요. 판이 완전히 다른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딱 두 개만 가지고 장난치면 양대. 시장 전 종목이 다 같이 무너지는 학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호재 있는 종목 많았어요. 그런데 죄 없는 종목들이 도미노처럼 다 쓰러졌어요.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내 종목이 빠졌냐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삼성이 빠졌으니까 같은 바구니에 담겼다는 죄 하나로 같이 끌려 내려간 거예요. 이건 시장이 아니에요. 투전판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무서운 게 나와요. 옛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이 그랬잖아요. 너네 한국 거 사면 늘 뒤통수 맞잖아. 전날 상장하고 대주주가 물량 빼돌리고 아들한테 헐값에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 좋은 기업을 헐값에 후려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한국은 그냥 두 종목 장난질만 치면 다음날 전 종목이 8%씩 빠지는데 거기 뭘 믿고 사? 이건 예전 디스카운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병이에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분석이 정확해도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좋은 리포트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하이닉스 미국 상장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8,000선만 회복하면 만원까지 충분히 간다. 이런 분석들요. 이거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건전하고 정확한 분석이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분석들이 레버리지가 만들어내는 쓰나미 한 방에 아침에 나오자마자 다 쓸려나가 버려요.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을 누가 시장이라고 부르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가장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화가 나실 거예요. 저도 화가 나요. 우리가 지난 1년간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기업들 돈 잘 번다. 반도체 잘 팔린다. 조선 좋다, 방산 좋다, 상법도 고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풀린다. 다 맞는 얘기였어요. 지금도 맞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줄 알았더니 소도 멀쩡하고 외양간도 잘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두 종목만 흔들면 다음날 전 종목이 8% 빠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상적인 분석도 전망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지금 안 막으면요. 우리가 20년 걸려 겨우 지어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지독한 얼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국에 진짜 경고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이 레버리지 문제 초긴급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감독당국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자산운용사 대표들 불러서 회의도 한다고 하고요. 방법이야 있죠. 지금 곱하기 2인 레버리지를 1.5로 낮춘다든가 1,000만 원이면 되는 진입 문턱을 확 높인다든가 이런 카드는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속도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이 무자비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그건 단순히 개인의 손실로 안 끝나요. 시장 전체의 신뢰가,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살려낸 이 머니무브의 불씨가 통째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잡고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면서 정작 그 돈을 담을 그릇인 증시를 이렇게 투전판으로 내버려두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처럼 국민 자산이 증시에서 불어나고 일본처럼 시장이 몇 배씩 오르는 그림, 이 투전판 위에서는 절대 안 그려져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업들, 펀더멘탈은 멀쩡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싸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 변동성만 잡히면 저는 반드시 제 값을 찾아간다고 믿어요. 그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도가 치면 어떤 때엔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지 않고 슬쩍 타고 넘는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큰맘 먹고 들어오신 분들, 아직 주식이 뭔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런 변동성 한번 겪으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아프고 억울하고 밤새 마음 졸이시죠? 오늘 하루 종일 파랗게 물든 계좌 들여다보면서 가슴 철렁하셨을 여러분, 그 심정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공포는요, 여러분, 기업이 못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이 비뚤어진 판, 이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짜 공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좋은 배까지 버리지 마세요. 파도는 맞는 게 아니라 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증시가 무너진 건 전쟁 때문도 기업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두 종목과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만든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못 막으면 우리가 20년 걸려 겨우 쥐어가던 그 서러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엔 투기장이라는 더 무서운 이름표를 달고 돌아와요. 그것만큼은 진짜 막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하락장 어떻게 넘기고 계신지, 그리고 당국이 이 레버리지 문제를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시장을 바꾸는 목소리가 됩니다. 다음엔 더 깊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